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회사 하나를 소개할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귀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안에 들어가는 고대 여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 반도체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한테는 가격표가 두 개나 달려 있어요. 서울 증시에서 팔릴 때 붙는 게 하나, 그리고 곧 뉴욕 증시에서 새로 달릴 게 하나.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공장, 똑같은 이익인데 어느 나라 증시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통째로 달라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자기 몸에 붙은 가격표를 가라 달러 월스트리트로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돈 좀 더 끌어모으자는 행사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민주가 자기 정체성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나스닥이랑 TQQQ를 매일 밤 흔들어대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 서류를 냈습니다. 나스닥의 미국 예탁증서, 영어로 ADR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상장하겠다는 서류예요. 종목 코드는 SKHY로 잡았고요. 이 상장으로 최대 45조 원이 넘는 돈, 달러로 따지면 29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목표인데 그 돈은 전부 생산 설비 늘리는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데 쓰겠다고 밝혔어요. 대비 목표일은 7월 10일로 잡아놓고도 회사는 곧바로 한 발을 슬쩍 빼뒀습니다. 발행 규모도 구조도 일정도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최종 상장 여부는 당국 심사 결과랑 시장 상황, 투자자 수요까지 다 따져본 뒤에 정하겠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의 규모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가격표로 다시 평가받느냐예요. 지금 서울 증시에서 SK하이닉스한테 붙어있는 가격표부터 볼게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회사 주가는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아주 낮은 배수에 거래됐어요. 같은 시기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은 그 3배 가까운 배수를 받고 있었고요. 더 많이 버는데도 가격표는 3분의 1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 그 그림이 통째로 바뀌었는데 SK하이닉스 주가가 올 들어서만 4배 넘게 뛰면서 그 3배짜리 할인을 거의 다 메워버렸어요.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두 회사 몸값은 엇비슷한 자리까지 좁혀졌어요. 그렇다고 디스카운트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닌 게, 더 많이 벌고 마진도 수익성도 더 높은데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과 현금 창출력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아직 더 싼 자리에 있거든요. 게다가 바로 간밤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놓고 시간 외에서 16% 가까이 뛰면서 그 미래 이익 기준의 격차는 오히려 살짝 더 벌어졌고요. 결국 작년 말에 3배짜리 할인은 올해 폭등으로 거의 닫혔지만 앞으로의 이익이라는 잣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한 뼘 더 싼 셈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시장에서는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말로 한국 증시 할인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실력에 똑같은 돈을 벌어도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몸값을 낮게 매기는 현상이에요. 지배구조에 대한 오랜 불신,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험, 거기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드나들기 번거롭다는 점까지 여러 이유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억울한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제일 비싼 부품을 제일 많이 파는데 단지 상장된 동네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미국 경쟁사보다 헐값에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내린 결론이 바로 월스트리트 행위예요. 가격표가 마음에 안 들면 가격표 매기는 시장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는 이 상장의 목적을 아주 솔직하게 까놨습니다. 세계 최대 주식시장이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시장에서 회사 가치를 다시 평가받기 위한 거라고요. 서울에서 한국 메모리 회사로 헐값에 거래되느니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거래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몸값으로 다시 평가받겠다는 거죠. 이게 왜 먹히냐? 뉴욕 증시에 SKHY라는 이름이 걸리는 순간 지금까지 마이크론을 들고 있던 미국 펀드들이 같은 화면에서 SK하이닉스를 보게 돼요. 더 많이 벌고 더 싼 회사가 바로 옆칸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종목을 묶은 대표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까지 거론합니다. 만약 그 지수에 들어가면 그 지수를 그대로 베껴 사는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SK하이닉스를 사들여야 해요. 지금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을 담고 있는 그 거대한 자금이 SK하이닉스 쪽으로도 흘러들면서 마이크론과의 할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는 기대인 거죠. 뉴욕으로 건너가는 건 돈 빌리러 가는 게 아니라 더 비싼 가격표를 받으러 가는 일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290억 달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야기를 한 바퀴 더 돌려놔요. 그 돈은 전부 메모리 생산 설비 늘리는 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설비의 핵심이 바로 HBM이에요. SK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1등이에요. 한 해 전 세계 HBM의 약 62%를 이 회사가 댔고
차세대 제품인 HBM4로 넘어가도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 뒤를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한참 떨어져서 쫓아가고요. 특히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들어갈 HBM 물량의 약 70%를 SK하이닉스가 가져간다는 게 시장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이어져요. 뉴욕에서 더 비싼 가격표를 받아 290억 달러를 조달하고 그 돈으로 HBM 공장을 더 지어서 삼성이랑 마이크론과의 메모리 군비 경쟁에서 격차를 더 벌린다. 그리고 그 벌어진 격차가 다시 더 비싼 가격표를 정당화한다.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는 사다리예요. 그냥 한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굳히려고 가장 비싼 시장에서 실탄을 조달하는 전략인 거죠. 이 장면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이 회사의 과거를 알아야 해요.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SK하이닉스, 원래 잘 나가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2000년대 초 메모리 값이 1년 만에 80% 가까이 폭락하면서 이 회사는 한 해에만 5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어요.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이름도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로 갈아달면서 채권단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국의 마이크론이 다 죽어가던 하이닉스를 통째로 사겠다고 나섰어요. 메모리 사업을 30억 달러대에 사들이겠다는 제안이었죠. 그런데 빚더미에 앉아있던 하이닉스 이사회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살 길이 막막한 회사가 미국 회사의 인수를 끝내 마다한 거예요. 그 거절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보세요. 2012년 SK그룹이 빚에 허덕이던 하이닉스를 약 30억 달러에 사들였어요. 그땐 무모한 베팅이라고 비웃음을 샀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한때 자기를 헐값에 사가려던 바로 그 마이크론을 HBM에서 따돌리고 마이크론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마이크론이랑 같은 가격표를 받겠다고 월스트리트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미국이 30억 달러대에 집어삼키려던 회사가 이제 자기 발로 미국 증시에 걸어 들어가서 더 비싼 값을 매겨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인수당할 뻔한 자리에서 인수자의 동네로, 그것도 손님이 아니라 새 주인공으로 들어서는 셈이에요. 물론 이 가격표 갈아끼우기가 마법처럼 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이번 상장은 새 주식을 찍어서 자금을 모으는 구조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몫이 묽어지는 부담을 함께 안아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는 점 때문에 이른바 오버행이라 불리는 물량 부담 우려도 함께 깔리는 거예요. 물론 이 재평가에 베팅하는 게 회사 경영진만은 아니에요. 최대 주주인 SK스퀘어의 김정규 대표도 미국 상장이 더 넓은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끌어들여서 그 할인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어요. 다만 그 재평가로 얻을 몸값 상승이 이 희석 부담을 넘어설지는 결과로만 확인돼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단지 상장된 동네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배구조 문제,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낀 반도체 수출 규제 위험, 거기다 메모리라는 품목 자체가 호황이랑 불황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은 뉴욕의 주소를 옮긴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뉴욕의 새 가격표가 서울의 오랜 할인을 지워줄지 아니면 그 할인이 바다 건너까지 따라붙을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분명한 건 SK하이닉스가 그 둘 중 첫 번째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이닉스 없는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근데 한 겹만 벗겨보면 이건 여러분 화면이랑 곧장 연결돼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속에 들어가고 그 엔비디아 칩이 매일 밤 여러분 나스닥이랑 TQQQ를 끌어올렸다 끌어내렸다 해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안쪽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자기 몸값을 한국 메모리주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회사로 다시 매겨달라며 월스트리트에 줄을 서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건 한국 증시만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화면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메모리 패권 전쟁의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 한복판에선 한국 대표 기업의 몸값이 이제 서울이 잠든 사이 뉴욕에서 달러로 다시 매겨지는 걸 우리가 매일 밤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회사가 뉴욕에서 어떤 가격표를 받느냐는 그냥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운명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메모리라는 자리에 시장이 얼마나 단단한 값을 매기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일은 여러분 나스닥이 올라탄 그 인공지능 사다리가 지금 몇 층쯤 올라와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이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가 시장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